안녕하세요. 소레주이스의 권혁일입니다. 초크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이랑 초크 기준 영상들을 몇 가지 올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 초크 원리 중에서 어깨랑 목을 압박해서 초크를 만드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그 원리에 해당하는 동작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해드리면 보통은 믿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 포지션을 연습해 보시면은 어떤 느낌인지 알 수가 있고, 그걸 이제 이해하면은 공격과 방어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목이랑 어깨를 찝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초크를 할 때 양쪽 경동맥이 전부 압박을 당해서 이제 뇌로 가는 혈류에 문제가 생겨야지 산소 공급이 차단이 되고 이제 기절을 해서 제압을 당하게 되는 거고요. 그 전에 물론 탭을 치지만 이렇게 양쪽 라인으로 이제 경동맥이 지나갈 때 한쪽을 물리적으로 직접 누르면서 반대쪽을 직접 누르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날개뼈를 들어 올려서 어깨랑 귀가 가깝게 몸을 으쓱하게 된 상태를 만들어주면, 그러면은 본인 몸이 만들어낸 요 구조가 이쪽 경동맥의 흐름을 방해해가지고 제가 양쪽 경동맥을 누른 거랑 같은 효과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트라이앵글 초크를 하는데, 제 다리가 상대방 삼각근을 기준으로 얘를 넘어가서 잠글 수가 있고 넘어가지 않고 잠글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리가 긴 사람은 그냥 잠글 수도 있지만, 다리가 짧은 사람들이 삼각을 잠그는 요령이라고 설명하는 것 중에 이제 어깨뽕을 넘어가서 다리를 잠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 위쪽에 있는 다리를 봤을 때 이 각도가 더 높아지고 이 다리가 어깨를 넘어갈수록 상대방의 단면적이 더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더 짧은 다리로도 상대방을 조를 수 있고 상대방을 상대적으로 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제 오른다리가 너무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면 아예 잠글 수 없는 거고, 여기서 조금씩 올라갔을 때 여기선 너무 두껍고 점점 얇아지고 가장 얇은 위치까지 가요. 근데 이제 어깨를 포함하지 않고 잠갔을 때 상대방 날개뼈를 내 의지로 들어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메커니즘이 좀 달라지게 되고요. 오늘 설명해드리는 어깨랑 목을 찝는 상황은 제가 이 삼각근을 포함한 상태로 날개뼈 밑에서 다리를 잠갔을 때, 그러면 이제 여기는 제 다리로 강한 압박을 만들었는데 여기를 제가 누르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죠. 저도 쥐스에 대한 이해가 좀 얕았을 때는 이 팔을 들어서 이 부분에다가 레고처럼 끼워가지고 압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쪽을 압박하고 나머지 이쪽은 이쪽 날개뼈를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리로 날개뼈를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면 굳이 이 팔을 옆으로 치우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이 부분을 누르지 않더라도 초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다리로 이 날개뼈를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만들어주면 이쪽은 이 다리가 직접, 이쪽은 본인의 몸이 본인의 경동맥을 조르는 걸 상황을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다리가 얘를 들어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다리가 긴 월드 챔피언들, 예를 들어서 뭐 브라울리오 에스티마 같이 삼각을 잘 거는 선수들은 이런 구조로 삼각을 많이 만들고 이걸 응용한 기술들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가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가 이제 초크 메커니즘이 좀 달라지는데, 오늘 설명해드리는 목과 어깨를 찝는 거는 어깨를 포함해서 얘를 올려주는 동작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과 어깨를 찝는 삼각조르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암 트라이앵글은 손으로 만드는 삼각조르기죠. 그래서 암 트라이앵글도 목과 팔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은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눕고 암 트라이앵글을 만들 때 목, 팔을 같이 가져가고 조크를 만드는데, 제가 이제 어깨를 들어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목쪽은 이두를 더 타이트하게 붙여주기만 해도 경동맥에 압박을 넣어줄 수가 있고요. 반대쪽 경동맥은 이제 아까 전에 삼각에서 제가 이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에 얘를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처럼, 암 트라이앵글도 아직까지 이 팔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팔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들어가지도 않고 이 사람이 넣어주지도 않고 오히려 뭐 얼굴 쪽에 밀렸는데 제가 여기를 눌러주면 더 초크가 잘 안 걸립니다. 얘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목, 어깨의 구조로 초크를 만들 때는 날개뼈를 들어 올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이쪽 이두가 올라오게 손바닥을 올려가지고 그립을 만들어주고, 양손 그립이 아니라 그냥 손으로 날개뼈를 잡아서 진짜로 밀어 올려주기만 해도 초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올라가면 어깨가 올라가고, 어깨가 올라가면서 경동맥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양손이 연결되지 않아도 이쪽 이두가 목에 깊게 붙고 날개뼈가 올라가면 초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립을 만들어서 상대방 날개뼈를 더 타이트하게 붙여준 상태에서 밀어 올려가지고 피니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상대방 갈비뼈에 제 갈비뼈를 붙여서 스프롤했다가 갈비뼈를 밀고 올라가서 날개뼈를 올려주는 방식으로도 어깨, 목, 초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붙이는 정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제 갈비뼈를 상대방 갈비뼈에 붙인 다음에 제가 갈비뼈를 높여서 손으로 날개뼈를 올렸던 것처럼 내 갈비뼈가 상대방 갈비뼈를 높이게. 암 트라이앵글이든 트라이앵글이든 목, 팔 두 가지를 싸잡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목, 어깨 압력으로 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목만 잡는, 어깨를 빼고, 그러면은 세 가지 원리를 설명을 했으니까 썰어서 들어가는 압력, 아니면 으깨는 압력, 목만 정리하는 방법, 요걸로 이제 같은 기술이지만 피니싱하는 메커니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아민 길로틴, 같은 트라이앵글, 같은 다스, 아나콘다라도 이제 어깨, 목 압박을 유도할 수도 있고, 어깨, 목이 압박이 아닌 경우에 이제 다른 공격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요번에는 이제 암 트라이앵글에서도 어깨, 목 압박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목, 어깨 압박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요번에 설명을 해드릴 거는 이 목, 어깨 압박이 나오는 이제 몇 가지 동작의 예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트라이앵글 초크 같은 경우에 제가 잡아놓고 이 삼각근을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잡으면, 그럼 이 다리가 상대방 날개뼈를 들어 올려서 이 초크를 만들었죠.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손이 내 다리 사이에 들어와 있지 않아도 라페를 빼가지고 날개뼈를 들어 올려주면, 그러면 손은 지금 없지만 이쪽 경동맥은 제가 다리로 목을 조르고, 이쪽 경동맥은 제 뒤쪽 다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본인 어깨가 경동맥을 당겨주는 포지션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라페를 뒤로 빼서 겨드랑이 밑에서 당겨가지고 이쪽 어깨가 올라오는 자세를 유도를 하면서 여기서 트라이앵글을 만들면, 그냥 이 트라이앵글을 만약에 잠근다고 하면 여기는 닿아도 여기가 강하게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힘이 없는 사이에 상대방이 치고 넘어오면 제가 패스 당하겠지만, 이 어깨가 나올 만큼만 잡아주면 초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랑 목을 압박하는 원리는 이제 이런 구조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카이오테라가 이제 유러피안 경기에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서 그 IBJF 채널에 보면은 나오는 기술인데, 이제 제가 상대방이 더블언더 같은 거 할 때 라페를 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오버훅을 넣어가지고 오버훅 그립에서 크로스 그립이 아니라 그냥 같은 쪽 그립.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라페를 빼서 겨드랑이 당겼던 거랑 사실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오버훅인데 같은 쪽 그립을 빼고, 그냥 여기서 제가 여기는 목에 압박을 주고 여기서는 날개뼈를 끌어올리면 이것도 똑같이 트라이앵글 초크가 들어가는데 목이랑 어깨 압박. 그래서 항상 어깨랑 목이 찝히게, 한쪽은 내가 직접 누르고 한쪽은 본인 날개뼈가 본인 경동맥을 차단하게 만드는 이런 구조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냥 스파링 영상 중에 조금 유명한 영상인데, 마르셀로 가르시아가 도장에서 스파링 하다가 탭 치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사이드로 넘어온 순간에 이제 밑에 깔려있던 사람이 버기 초크랑 반대쪽 발로, 이제 버기 초크는 이쪽에서 잡는 건데 이쪽 다리를 올리는, 이제 여기에서는 플라잉 트랩이라고 많이 하는데, 요 컨트롤을 했다가 이 팔을 좀 몸을 붙여 여기서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다리가 넘어가서 이렇게 잡으면, 보시면은 지금 제 다리 사이에 손은 없어요. 손은 없는데 어깨랑 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내가 잡으면 어깨랑 목 압박으로 초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다리로 잡아놨다가 얘가 넘어가서 어깨를 집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사이드 바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탑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사이드 탑에서도 어깨가 같이 포함되게 상대방을 잠그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팔을 위로 올려놓고 뭐 압박한다던가 했을 때 날개뼈가 위로 올라가면 똑같이 초크 방향에서 이제 압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거는 좀 흔한 포지션은 아니지만 저게 왜 초크가 나오지? 라는 이제 호기심을 가질 만한 그런 포지션인데, 원리는 이제 그냥 일반 트라이앵글이나 암 트라이앵글을 만들 때랑 똑같다는 거, 그런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 목을 조르는 대표적인 구조가 이제 하나 더 있는데, 길로틴 카운터로 나오는 보온플로 초크. 그래서 길로틴을 건 사람한테 길로틴이 걸린 사람이 카운터로 초크를 거는데, 이제 길로틴이 걸린 사람이 여기를 누르는데 길로틴을 건 사람이 기절하는 경우. 그래서 이쪽에 압력이 들어왔는데 왜 잡고 있는 사람이 기절을 하느냐. 길로틴을 걸면 본인이 상대방 목을 조르기 위해서 자기 날개뼈를 들어 올리게 돼 있어요. 본인 날개뼈를 들어 올려서 여기 공간이 없어진 상태에서 상대방한테 명치에 강한 압박을 받으면, 그러면 본인 목을 조르는 압력으로 초크가 걸리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목을 감아서 길로틴을 만들면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이거 없이 이 팔을 끌어올리면은 본인 날개뼈가
뒤틀리는 상황을 만들어줘요. 제가 고개를 이쪽 돌리면 탭을 치겠지만 반대로 이쪽으로 돌리면 탭이 잘 안 나온다. 그래서 제가 방향을 몸을 이렇게 돌린다는 생각으로 옆으로 틀어주면 여기서는 고개를 아무리 들어도 제 오른쪽 경동맥이 닿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직접적인 초크가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뭐 태클 하다가 길로틴이 잡혔을 때 그대로 카운터 쳐가지고 제가 사이드로 넘어온 상태, 여기서 이쪽 손으로 압박을 주면서 제 어깨가 상대방 명치를 눌러주면 상대방한테 초크가 들어가는데, 제가 한 손으로 눕는 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하고 상대방이 나를 잡아서 올리는 이 구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한쪽 목, 한쪽 어깨 이렇게 압력이 들어가서 초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크의 세 가지 원리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목, 어깨를 찝으면 초크가 걸린다는 거. 그래서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원리가 적용되는 이제 여러 가지 초크 상황들을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고요. 이 포지션을 해보시면 뭐 실제로 되는 걸 느낄 수 있을 테니까 이 원리가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같은 모양의 초크 기술이라도 이 세 가지 원리 중에서 적용되는 부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뭐 암 트라이앵글은 무조건 목 어깨다 이게 아니라 암 트라이앵글이지만 목 어깨인 경우가 있고 암 트라이앵글이지만 목 어깨가 아닌 경우가 있고, 삼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술이 무조건 뭐 이래야 된다 이게 맞다 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